안녕하세요. 마미랩TV의 마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제목은 하브루타 질문 놀이터라는 책인데요. 하브루타 교육이 유대인의 굉장히 좋은 교육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내 아이를 육아하는 데 있어서 하브루타 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들만 모아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그들은 과학, 의학, 법률, 언론, 경제, 예술 등 각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혹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하였고 세계의 주류로 성장하였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이 책에서는 하브루타 교육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두 분의 저자가 함께 이제 쓴 책인데요. 한 분은 20년 동안 유아교육 현장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실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셨고요. 또 한 분은 하브루타 교육협회 전문 강사고 그 교육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어머님들 혹시 마타우세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은 유대인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래요. 바로 이 말의 뜻은 내 생각은 무엇이니? 라는 건데요. 아이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브루타 교육의 노하우 중에서 첫 번째로 마음을 나누는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하브루타 이 교육 방식에 의하면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 질문을 꼭 던지라고 하는데요. 책의 사례를 보면은, 한 아이가 유난히, 아이들을 때리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친구들의 어떤 행동을 방해하는 경우를 보고 선생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의 행동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많이 울었고 아빠랑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이가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고 그 마음의 혼란이 아이의 행동으로 이제 표출된 건데요. 처음부터 물론 무슨 일 있었니라고 했을 때 아이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겠지만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마음을 열고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그 산만하거나 폭력적이거나 다른 친구를 방해하는 그 행동만을 제지시키려고 했다면 아이는 결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만을 교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아이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브르타 교육의 좋은 점은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뜻함을 나누는 하브루타의 방법입니다. 네. 따뜻함을 나누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밝은 표정도 있을 거고, 공감하는 눈빛도 있을 거고, 칭찬하는 예쁜 말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방적으로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머리부터 어깨, 다리 주물주물 하면서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킨십으로 아이를 깨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선생님이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또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하이파이브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와 스킨십으로 따뜻함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스킨십으로 36.5도 따뜻함을 나누며 하브루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하브루타 방법이에요. 네, 보통 요즘에 이제 텔레비나 각종 뉴스에서 이제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교실에서 이제 폭력 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책에서 한번 보면은 가정과 교실에서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지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걸어서 다녀야지, 장난감 정리해, 양치해야지. 대부분 바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지시를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네 하고 대답만 합니다. 부모와 교사는 반복해서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마음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던 어른이던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감정은 정말 참을 수 없는 화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대상이 선생님과 아이이지만 아이가 선생님의 이야기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아이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 분노를 그대로 아이에게 표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법으로는 애초에 지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뒤통수를 띵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어요. 지시를 버리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상의 대화는 교실에서 뛰지 좀 마. 그런데 이것을 하브루타식의 질문으로 바꾸면 교실에서는 어떻게 다녀야 할까? 왜 그래야 할까? 라고 아이에게 되묻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장난치지 마. 하브루타식으로 바꾸면 숟가락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해라. 장난감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생 좀 때리지 마. 동생이 자꾸 만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동생이 그렇게 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지각이다. 빨리 해,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극명하게 차이점이 드러나죠. 아이에게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너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아이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저희 아이에게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제가 옷 빨리 정리해, 옷 세탁기에 넣어 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지윤아, 옷을 그냥 여기에 두면 어떻게 될까? 지윤이가 빨래를 세탁기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옷을 빨지 않으면 옷이 너무 더러워져요. 냄새가 나요. 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어머님들도 꼭 이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번째로는 그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하브루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선생님이나 엄마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네, 그건 그 아이들의 인지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삐아제 이론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삐아제에 의하면 자아중심성이 유아기 아이들의 인지 발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아중심성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지각 등을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사고인데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는 일방적인 지시를 하기보다는 질문을 해서 지도를 하라는 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소에 따른 하부르타, 여기는 어디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아이에게 묻고, 시간에 따른 하부르타는 지금은 무슨 시간이니?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아이에게 묻는 거죠.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면 지금은 무슨 시간이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구 사용을 위한 하부르타. 이것은 무엇이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네, 이것을 해. 이걸로 해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라고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하부르타 방법입니다. 네,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겨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마르코 야코니에 의하면 인간의 뇌에는 나와 타인을 연결해주는 감정이입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은 공감 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는 거울 뉴런이 없거나 미성숙한 상태여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상대방의 괴로움에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유아기 시절에 아이에게 정상적으로 거울 뉴런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유아기 사고의 특징은 자아중심성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중심성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이 나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나의 시각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엄마나 교사들은 아이의 그 갈등을 해결해 주려고 하거든요. 네. 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어른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억지로 화해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울 뉴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두 아이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니?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너라면 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라고 역으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른들이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끝으로 놀 권리를 지켜주는 하부르타 방법입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유아기는 전조잡기 시기인데요. 이 전조잡기 시기에는 부채물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인지 발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역할놀이나 상징 놀이를 통해서 전조잡기의 특징인 마술적 사고와 상상적 사고가 발달하게 돼요. 놀이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 방법을 넘어서 본능이며 아이들에게 생존의 기술입니다. 네, 하부르타의 메카인 이스라엘에서도 유아교육은 놀이와 체험이 전부입니다. 네, 함께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질문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아이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다면 관찰하며 있는 그대로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건 무엇이니? 아, 네가 이렇게 했구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가 놀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놀이를 하고 싶니?
어떻게 하고 싶니? 이 놀이 함께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가 진짜 놀이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우리 같이 놀이터 갈까? 네, 아이 스스로가 주도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하브루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조잡기 시기에 아이가 다양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브루타 질문 놀이터 책의 뒷부분에는 실제로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이 교육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엄마의 순간을 응원합니다. 마미랩의 마미였습니다.